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이 통과된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고 전 세계가 이 뉴스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공정위에 제소를 했던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용채입니다. 네. 먼저 지난해 상황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앱 결제와 관련해서 구글 이쪽에서 수수료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이게 논란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네. 시기는 작년 초 3월, 2월, 3월부터 정도 시작이 됐고요. 네. 처음에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구글이 이제 주요한 메이저 사업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멜론 이런 곳에 이제 비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네. 앞으로 원래는 이제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게임은. 네. 예. 하지만 게임 이외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실 무료 정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 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똑같이 30%를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외부 결제 금지다라고 네. 하는 인앱 결제 강제안을 네. 예고를 했다라는 소문이 네. 어깨에 파다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아유 큰일 났구나. 가 하나 첫 번째 큰일 났구나.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구글이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게 또 강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네. 애플은 원래부터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고 30%를 부과해왔거든요. 예, 예. 근데 구글은 우리는 애플하고 다르다. Don't be evil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악마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 게임 빼놓고 콘텐츠에는 무료 개방 정책을 해서 사실 많은 앱 사업자들을 끌어들였죠. 자기들 마켓에.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는 애플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애플이 더 강했거든요. 구글이 한국에서 애플보다 우세해지니까 네네. 이제 우리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따는구나 라고 하면서 배신감과 네. 그다음에 앞으로 30%를 떼고 나면 사실은 경영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가 그때 이제 사실 그 화난 사람들이라고는 집단 플랫폼 최초롱 대표가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길래 제가 요거는 독과점법상의 끼워 팔기라서 절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싸워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뭐 독과점이라든가 독점 문제라든가 이런 건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여기에 제소를 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하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입법으로 좀 푼 거 아니겠습니까? 일로 가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두 가지. 처음에 촉발됐던 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공정위가 너무 사실 좀 적법 절차와 이 세계적인 이 잘못해가지고 법 집행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소송에서 지면 안 되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네. 이러다가는 시기를 놓치겠다라는 걱정이 되게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홍정민 의원이나 이런 그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쪽에서 이거 원래 이제 이런 통신, 네. 방송 이런 분야는 원래 개별규제위원회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별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아예 선언적으로 금지 조항을 넣자. 그게 네. 빠르다, 필요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먼저 이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국회에서 이제 계속 이 입법 운동을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저를 중심으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제가 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년 동안 이제 많은 토론회와 이제 그 학술 대회를 열었죠. 그래서 네. 이제 설득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됐죠. 약간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공정에 약간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고요. 예. 그래서 겁이 났고 우리 사업자들이 두 번째는 세상은 모바일은 하루가 빨리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20세기의 우리 적법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은 이 권리 상대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느려요. 그렇죠. 맞습니다. 속도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빠른 입법으로 더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았던 거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어플을 다운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네.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고 네. 애플은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되는데 네. 10,000원짜리 어플을 만약에 제가 산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수수료로 3,000원을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앱에서 네. 앱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이템이나 또는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멜론 구독을 한다든가 네. 이때마다 30%씩 거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앱에서 창출되는 모든 수입은 소비자가 내는 수입은 30%씩 가는 겁니다. 우리 카드 수수료 뭐 2%, 3%, 1% 이 정도인데 30%는 너무 과하지 않아? 이게 만약에 그들이 그대로 이거처럼 시행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요. 네. 가격은 우리가 아무도 신이 아닌 이상 가격이 맞다 그러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네. 그렇지만 독과점을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그 가격은 너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낼 수 있는 만큼 모든 잉여를 싹싹싹 긁어가는 게 그 오히려 독점의 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건데 네. 30%는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수수료가 적당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네. 그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사가 사실 에픽 게임즈 소송에서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몇 퍼센트가 합당한 수수료인지는 신밖에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은 30%가 독과점적인 높은 수수료라는 거는 안다. 네. 라는 판결문에 적시를 했어요. 30%는 너무 과도한 거죠. 네. 과도하고 그렇지만 이제 뭐 이게 약간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결제 그 카드 수수료와 같은 결제 수수료하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인액 결제 수수료를 동일선상에 할 수는 없어요. 인액 결제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네. 마켓을 이용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 시장 조성 운영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경제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가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는 플레이스토어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우리한테 수수료 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만드는데 돈 들었고 운영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 또 결제는 사실은 원래는 이 결제할 때 우리는 현금으로도 내고 뭐 카드로도 내고 심지어는 문화상품권 할 수 있잖아요. 네. 결제 수수료는 별개거든요. 결제는. 근데 얘네들이 두 개를 딱 합친 다음에 네. 합쳐가지고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우리 때문에 먹고 사니까 올인 코스트로 30% 부과라고 하면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내역도 안 알려주고 부여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한 거죠. 하기는 거기서 스토어에서 앱을 살 때 이거 3,000원입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수수료가 얼마 붙는 건지 이 개발자가 얼마 가져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그걸 여기도 중요한 게 그러면 소비자들은 뭐 피해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애플이 구글이 부과하면 네. 사업자가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비용에서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이것도 중요한 게 미국 연방법원에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애플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거기 예비 판단에서 연방법원에 뭐라고 나왔냐면 결과적으로 시장 구조상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한테 직접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있다라는 예비 결정을 했어요. 네. 소비자한테 거의 전가된다고 보는 거죠. 예.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대부분들 이 문제가 있다고는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과하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다 소송으로 푼다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입법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걸 이제 만든 건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입법을 못 했을까요?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걸 예를 들면 입법으로 뭔가를 틀어막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네. 원래 이제 우리가 법에서 얘기할 때 헌법에서 얘기하는 과잉 금지 원칙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소 잡는 칼로 닭 잡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입법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법으로 사후적으로 조사해서 할 수 있는데. 하긴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사기업들을 규제한다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그것도 입법으로.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옛날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21세기의 4차 산업에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은 모든 게 행정 절차 영장하고 법원 가고 뭐 한 거잖아요. 네. 너무 느려요. 속도가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입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겁이 나서 생각을 못 해봤고 예. 그리고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못 가본 길이죠. 못 가본 길이고 다만 조사도 하는데 조사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게 실효가 있겠냐 없겠냐 조사는 하지만 과연 이게 되겠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입법을 던지니까 처음에는 네.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 왜 저런 걸 하지? 이상하다 쟤들은? 이러다가 점점점 보면서 저게 맞는 방향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다른 나라 특히 미국, EU, 일본, 호주도 바뀌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외국계 법률 전문 잡지 또는 교재 잡지 기자들한테 연락을 몇 번 받았는데 그 동향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너무 의아하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메이저 국가긴 한데요. 예. 아직은 그 서구권에서 보면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우리가 메이저 국가가 됐고 그래서 독특하다라고만 했는데 이제 그걸 계속 가지고 보다 보니까 우리 말이 맞다는 쪽으로 인식들이 거의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네. 사실 특히 올해 겨울부터 그런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수수료 이제 안 받고 그냥 30% 못 받게 하고 뭐 2%, 3%만 떼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일단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네. 수수료 30% 틀렸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애플이나 구글이 자기들 결제를 여기서 사용하게 하는 게 금지된 건 아닙니다. 예. 다만 다른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를 막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예. 폐쇄성을 버려라. 거죠. 예. 근데 다만 이게 기술적이기 때문에 다른 결제 사업자가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네. 시스템에 이걸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애플이나 구글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시스템에 AP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방을 해줘야 돼요. 네. 이 개방하는 데 시간과 작업과 준비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30%의 수수료 애플 같은 경우에 그걸 아예 없애거나 이러진 않고 네.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경쟁이 들어오면 자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한두 달 정도, 몇 달 정도의 준비 기간 동안은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예. 구글은 기본적으로 다른 디지털 게임 외의 디지털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시행 자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애플은 이미 가고 있는 거니까 본인들이 이걸 유지하면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절차를 만들어 갈 거고 구글은 자기들이 도입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도입하면 안 되겠죠. 네. 중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기업에 대해서 입법으로 이제 무언가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또 사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글, 애플 그러면 정말 국제적인 엄청난 네, 대기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기업들이 그냥 이거를 수용하고 그냥 질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거나 반발을 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무언가를 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 좀 우려하시는 쪽에서 네. 구글과 애플이 어떤 회사들인데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겠냐. 한국 업체들을 한국 앱 사업자들을 뒤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건 기우입니다. 기우. 네.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기우고 근거가 없는 거죠. 첫 번째로 예.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윤 극대화를 움직이는 사기업입니다. 한국에서 입법을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찌질한 행동은 안 해요. 네.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 오히려 한국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 살까지 날아가거든요. 자기들 이익에 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네. 이제 이 사람들은 큰 전략,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이제 글로벌 사업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하에서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텐데 선택까지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한국에서 이게 멈추고 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주면 본인들은 베스트죠.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과 다른 시장을 나눠서 한국에서는 인액 결제를 다른 결제를 허용하고 딴 데서는 자기들 정책을 유지하면 그만인 거죠. 다른 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한 언어와 이 습관을 가지고 소비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거든요. 앱사 마켓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그래서 뭐 한국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다른 나라의
퍼질까 싶어서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추이를 볼 겁니다. 추이를 보고 그리고 해외에서 더 많은 로비와 법적 활동을 하겠죠. 한 번지게. 한 번지게 할 거고 뭐 양보 조치도 처가도 더 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번지면 한국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하고 똑같은 입법을 딴 나라에서도 좀 메이저 국가가 따라하면 그때는 아마 글로벌 전략을 그냥 아예 바꿀 겁니다. 결제 강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운동이 완전히 성공한 것이고요. 우리나라만 별도로 강제를 안 받고 딴 나라는 강제 받는 거 하면은 그냥 절반만 성공한 거죠. 그런데 뭐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독점 방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나라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파장이 꽤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같습니다. 특히 21세기의 경쟁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큰 시사점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1세기 특히 이 모바일 경제는 너무 빠르잖아요. 기존에 있던 독점 규제법의 기본 법리와 조사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21세기 신경제는 독점 규제법 폐기하자는 주장이 전문가들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춤주춤했던 거고요. 다른 나라도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이유는 뭐냐면 21세기는 너무 빠른 혁신과 속도인데 공정거래법 이걸 못 따라가니까 괜히 집행하다가 부작용만 나온다.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처럼 아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도로의 입법을 해서 하니까 속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21세기의 독점 규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입법으로 선제적으로 막는 게 답이다라는 인식으로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은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하원 상원에서 다 우리하고 똑같은 입법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EU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서 뭐 구글, 애플, 인앱 결제, 스마트폰 여기에만 주로 되어 있었지만 이 결국에는 거대 기업들의 수수료 갑질 막는 거잖아요. 이게 크게 보면. 플랫폼 경제로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우리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무료로 뭐 하다가 지금 배달앱 수수료 계속 뛰고 있고요. 택시 호출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하다가 지금은 뭐 2,000원 한다가 5,000원까지 올린다더라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인앱 결제, 이 구글 갑질 방지법 이것이 여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좀 파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이 21세기 경제는 모바일 앤드 플랫폼 경제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기저에 있는 플랫폼이 구글, 애플입니다. 그 위에 또 플랫폼이 있는 거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도 있고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배달외민족 등이 있는데 역시 플랫폼은 본질은 독점을 통한 이익 창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점이 되면 독점 위에 올라가 있는 이건 양면 시장이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양면 시장에는 한 면에는 사업자가 있고요. 시장에서 파는 상인들이고 한 면에는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는 소장농이 사업자는 소장농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는 거기 있는 가축이나 농작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플랫폼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와 같이 입법이나 이런 걸로 사전적으로 적절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한 거죠. 그게 21세기의 독점 규제법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이번에 세계 최초로 했고 사실은 이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법이 또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국내의 플랫폼들을 더 타겟이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법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서로 다른 입법안을 내놔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점점점 이 플랫폼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강화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